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오늘은 결국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게 시작을 하고 이 하락분을 전혀 만회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좀 확대를 해보면은 아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 바닥권에서 계속 기면서 그냥 마감을 해버렸죠. 결국에는 제가 어제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좀 저점 대비 좀 올라간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가 저점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가 저점일까 하는 의문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좀 다시 보자면 이제 추가적으로 한 차례만 더 내려오면 저점 이탈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위치까지 다시 한번 가격이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형태의 수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옴으로써 이런 형태의 수렴은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다시 한번 이런 형태의 수렴의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넓은 범위의 수렴이 되겠죠. 제가 바닥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수렴을 만드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 주주님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소모가 된다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세보다는 차라리 저점을 이렇게 깨버리고 빠르게 밀어 올리면서 그 기준점이 되는, 추세를 돌리는 기준점이 되는 가격대를 그냥 강하고 빠르게 돌파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좀 매수를 한 사람들의 물량을 좀 거대 자본이 뺏어와야 손절을 유도해야 여기에서 이 저점 부근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먹고 그대로 쭉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저점을 소폭이라도 깨버리고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을 좀 빠르고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수렴의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저점을 조금이라도 깨는 게 낫다. 물론 이렇게 저점을 깨러 내려오는 그림이 여기에서 깨고 빠르게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지, 만약 이거를 이렇게 깨고 나서 그대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림의 형태로 보인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좀 매수를 절대 하지 마셔라.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쭉 밀려가는 그림이 나와버린다면 차라리 우리가 뭔가 선택을 조금 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 최고점 이후로 큰 단위의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뭐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고점 돌파도 없었고 추세가 연결될 만한 저점 이탈도 없이 그냥 애매한 가격대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이 구간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물량을 늘린다라든지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액션을 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이 자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동폭이 뭐 작게는 15%에서 뭐 크게는 30%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을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렇게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잘못했는데 그런데 주가가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냥 쭉 밀려 내려가는 형태가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주가가 뭔가 구체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지금 당장은 취해야 할 위치다, 포지션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고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펀더멘탈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잘 쌓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SK 그룹주 전반에 좀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딥한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전부터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피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질의 컨텐츠로 항상 보답 드리려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더욱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약세적인 분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주가 방향성과 상관없이 발생한 이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중요한 이슈예요. 바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이혼 소송이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재살분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은 주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을 좀 깊게 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로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주식과 구체적으로 우리의 투자 방향성과 관련이 된 소식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철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파기 환송심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갔다 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엎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온 사안이에요. 일단 빠르게 재판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최태원 회장이 전 부인에게 현금으로 9,440억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 재산 분할의 기준은 전적으로 주식으로 이루어진 그 판결 금액이고요. 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이제 66%, 그리고 전 부인이 33%로 이제 3등분을 해서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식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 1조에 가까운 금액을 주식으로 지급을 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전적으로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경영권적인 측면에 있어서 법원에서 좀 최 회장의 편을 좀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지난 2심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분할해야 되는 재산의 규모를 1.4조 규모로 봤었는데,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는 1조가 안 되는 돈으로 조금 내려갔죠. 그 전에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내에 이제 경영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서 재산 분할을 1.4조로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300억이 이제 불법 자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최태원 회장의 전부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환송심에서 노 관장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으로 이제 최태원 회장을 내조한 공은 인정을 해줘서 이제 이번 SK 주식 자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여기에서 하나 다행인 점은 이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2024년 4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SK 주가가 16만 원 정도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16만 원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조가 안 되는 9,440억으로 재산 분할금이 최종적으로 조정돼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이제 주식을 직접적으로 주지 말고 대상 분할 방식으로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의 가치만큼의 몫을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최 회장 개인 통장에 과연 현금 1조가 당장 찍혀 있을까가 문제겠죠. 만약에 없다라면은 최태원 회장은 이 거액의 금액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까, 그게 큰 화두가 될 것이고,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이닉스 주가 상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440억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라는 이런 주제까지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재산 분할을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첫 번째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SK그룹 지주사를 매각을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주식을 팔면 최 회장의 지배력이 많이 흔들리겠죠. 법원에서도 경영권을 지켜주려고 현금으로 내라고 판결을 내려줬는데, 굳이 최 회장의 지배력을 흔들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바로 매각을 할 리는 없다라고 시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SK 실트론의 매각을 안 그래도 두산그룹과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냥 본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변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SK 실트론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최 회장이 SK 실트론에 대한 지분을 29.4%,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
매각을 하면은 현금이 바로 확보는 되지만 과연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원재료를 뽑아내는 이 SK 실트론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그룹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태원 회장의 개인 사정 때문에 그룹을 매각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산업의 호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를 매각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심도 있는 고민을 이제 그룹주 내에서 같이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겠는데요.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SK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넉넉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유지하면 그만큼 배당금을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배당금으로 대출 이자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파기환송심이 확정이 되면은 정말로 현금 9,440억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1년에 연 5%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제 9,440억에 연 5%의 이자가 붙는다라고 하면 대충 계산만 해도 한 470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이자가 470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빨리 돈 마련해서 내야겠죠. 뭐 470원도 아니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현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파기환송심 내용이 굉장히 호재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자 하니 첫 번째로는 일단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호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식에 대한 지분을 쪼개거나 말 그대로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경영권 방어와 주가 방어에 성공을 했다. 이 이혼 소송이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최태원 회장이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배당 확대 정책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최 회장이 대출 이자를 갚고 또 현금도 마련을 하려면은 그만큼 배당금으로 많이 받는 게 개인에게도 좋겠죠. 그러면은 자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또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까요.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개별적으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로 이제 주주 환원을 확대할 명분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뭐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이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가지의 리스크 요소가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서 하이닉스 개별적으로는 좀 굉장히 호재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젠슨항 CEO와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리는데 그 서밋이 열리기 전에 젠슨항 회장과 따로 만나서 회동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여기에서 HBM 공급 확대와 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쓰이는 피지컬 AI 분야까지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카이스트와 손잡고 서울에 에이전틱 AI 연구소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국 기술 생태계와 이제 끈끈해질수록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AI 서밋 기간에는 이제 정부의 핵심 관계자나 이제 한국이나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젠슨항 CEO와 또 다시 연쇄적으로 뭐 이재용 회장도 같이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이제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과 뭐 첨단 GPU 공급 논의로 인한 SK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여지는 실적 발표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주가에 반영을 할지 이제 그 여부를 우리 주주님들이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구간 내에서 머무르면서 그냥 좀 주가가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혼조세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작게는 15%에서 크면 30%까지 이렇게 정신 나간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보면서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라는 트리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주주님들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되니까 이번 주말에는 좀 철저하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적으로나 좀 편안하게 휴식을 가져가시면서 보충
집중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가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투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자리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도 실력이니까 이번 주말에는 차트 보지 마시고 뉴스도 찾지 마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다시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 해피닉스 채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